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6에서 49쪽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기후는 무엇일까요? 지금 적도 부근의 이 빨간색 부분의 기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대기후죠. 그리고 여기 이 주황색으로 된 부분들, 여기 부분들의 기후는 어떤 기후일까요? 건조기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 기후들은 온대기후고요. 여기 지금 연두색 부분들은 냉대기후, 그리고 푸른색 부분들은 한대기후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밀림이 있거나 건기와 우기가 있는 초원이 있는 기후는 어떤 기후이죠? 열대기후입니다. 그리고 이 열대기후에서 불을 놓아 산림을 제거하고 카사바, 옥수수 등의 작물을 파종해서 큰 작물과 작은 작물을 동시 재배하고요. 지력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농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화전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건조기후들의 이 세계지도가 있는데요. 이 건조기후들의 조건은 뭐죠? 여러분들, 위도 20도와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들이었죠. 그리고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중 강수량이 500mm보다 적은 곳이었습니다. 또 오아시스나 강 근처에서 살거나 풀을 찾아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도 건조기후 지방 사람들이죠. 사계절이 나타나고요. 벼농사와 포도, 올리브 등등이 재배되는 기후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온대기후입니다. 여름에는 밀, 감자, 옥수수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침엽수림이 발달해서 목재나 펄프 산업이 발달한 기후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냉대기후죠. 풀을 찾아 떠나는 유목 생활을 하고요. 석유나 천연가스가 풍부한 추운 지방의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한대기후 지역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식주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여러 나라의 의식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옷의 형태나 소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의식주 중에 의입니다. 의상이죠.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 복장 시카입니다. 대부분 좀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인도의 전통 복장 사리입니다. 또 여기 털옷은요, 북극 지방 이누이트족의 전통 복장 아노락입니다. 자, 시카와 사리와 아노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 복장 시카입니다. 케냐고요. 대륙은 아프리카고요. 기후는 건조 열대기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옷의 특징은요, 주로 붉은색 천을 두르고 있고요. 전통 구슬, 장식품 등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왜 마사이족들은 빨간색 옷을 입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는요, 사자나 야생동물들이 빨간색 옷을 무서워하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사이족 부종을 상징하는 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도의 전통 복장 사리입니다. 인도고요. 대륙은 아시아. 종교는 약 80%가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무엇을 신성시하는 종교라고 알고 있죠? 소를 신성시하죠.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옷의 특징은요. 5m가 넘는 천을 온몸에 두릅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전통 복장 사리에도 어떤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왜 이렇게 긴 천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두를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인도 여성의 전통 복장인 사리는 길고 넓은 천 한 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천의 한쪽은 허리에 감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밑으로 늘어뜨려 있고요. 두르는 방법에 따라 입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사리가 한 장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은 힌두교, 종교의 영향 때문이죠. 힌두교에서 옷감을 자르거나 바느질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르지 않고 한 장을 다 그대로 걸쳐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노락입니다. 북극 지방이고요. 기후는 한대기후고요. 옷의 특징은 털이나 가죽 재질, 보온을 위해 모자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옷을 입을까요, 여러분? 아노락을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추워서겠죠.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려고 방한을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의 털이나 따뜻한 어떤 옷감의 천으로 이렇게 외투를 만들어 입습니다.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의 재료와 조리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식입니다. 터키의 음식 케밥이 보이고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음식 항이, 멕시코의 음식 타코, 이렇게 세 가지가 보입니다. 먼저 터키의 음식 케밥입니다. 터키고요. 대륙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져 있어요. 재료는 양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으로 만들어지고요. 조리 방법은 꼬치에 끼우든 진흙에 굽든 불에 구우면 다 케밥입니다. 지금 이것은 꼬치에 구웠죠. 끼워서 이렇게 구운 것도 되고 그냥 진흙에 굽든 불에 굽든 이렇게 고기를 다 구우면 케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요리가 발달했을까요? 터키 음식 케밥이 발달하는 이유는요. 케밥은 얇게 썬 고기 조각을 구워 먹는 터키의 대표적인 요리고요.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사람들은 주로 양고기로 케밥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돼지고기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신성시 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금지돼요. 그래서 주로 양고기로 케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초원지대와 사막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이 육류를 쉽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조각을 내어 구워 먹던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터키 음식 케밥은요, 유목생활에서 유래된 겁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항이입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에 뉴질랜드가 있죠. 그리고 재료는 고기와 여러 야채입니다. 자, 지금 야채도 보이고요. 고기도 보이는데요. 화산 근처에 구덩이를 파서 재료를 넣고 익혀요. 그렇다면 왜 이런 요리가 발달했을까요? 뉴질랜드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빨간색 세모로 표시된 곳이 화산이 많은 곳들을 지금 표시해 놓은 곳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뉴질랜드도 지금 화산 지형이 많죠. 그래서 이 화산이 있어서 땅속이 자연 오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멕시코의 음식 타코입니다. 북아메리카의 멕시코가 있죠. 그리고 재료는 옥수수 반죽 얇은 빵에 고기, 야채를 올려요. 그러면 왜 이런 타코 같은 요리가 발달했을까요? 이유는 멕시코에는 옥수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를 가지고 빵처럼 또르티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또르티아 위에다가 뭐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다양한 재료와 소스를 얹어서 이렇게 말아서 먹는 것이 타코 요리죠.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지배 재료와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루의 갈대집, 몽골의 게르, 파푸아 뉴기니의 고상가옥 등이 있습니다. 먼저 페루의 갈대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륙은 남아메리카 페루고요.
집의 재료는 갈대입니다. 특징은 티티카카 호수에서 볼 수 있고요. 물 위에 떠 있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집이 발달했을까요? 바로 이 주변에 갈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넓은 호수 위에 섬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넓은 호수에 갈대가 많고 넓은 호수 위에 이렇게 갈대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형이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이죠. 호수와 갈대가 발달한 지역에 살다 보니 이런 집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몽골의 게르입니다. 아시아의 몽골이죠. 집의 재료는 나무 가죽 천이고요. 이 특징은요. 이렇게 어쩌면은 좀 튼튼하고 큰 텐트처럼 이동식 집이죠. 이렇게 집을 이렇게 다시 쉽게 이렇게 이동식 집을 지을 수 있고요. 다시 철거해서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목민족이죠. 이 가축을 키우면서 이동하면서 다니는 그런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자주 이동해야 하고요. 해체, 조립, 설치가 쉬운 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르가 발달했어요. 또 파푸아뉴기니의 고산가옥입니다. 오세아니아에 있죠. 파푸아뉴기니는. 그리고 열대기후죠. 특징은 나무와 풀로지였고요. 기둥을 세워 땅과 떨어져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땅과 집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집이 발달했을까요? 일단은 열대기후라는 것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열대기후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져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열대기후이고 건기와 우기로 나뉘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 그리고 또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습기가 많을 때도 있죠. 그리고 습기 때문에 습기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고 고산가옥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이죠, 여러분? 의과 식과 주에서 다양한 생활이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대기후, 열대기후, 아누락이나 고산가옥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후를 이겨내기 위해 이런 생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추운 지방과 덥고 습한 지방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산지형과 호수지형에 이런 집이나 음식 항이가 발달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생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터키의 음식 케밥이나 몽골의 게르 같은 거는 결국은 이 유목생활, 우리가 사는 풍습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 복장 시카나 인도의 복장 사리 등이 나타나는 이유도요. 이것은 마사이족의 문화라 했죠. 마사이족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빨간색은.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라는 종교 때문에 옷감을 자르거나 바느질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곳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자, 솜브레로라는 모자고요. 우샹카라는 모자예요. 이렇게 모자가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는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모자를 만들어 쓰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이 올려놓은 노트 필기를 해오시고요. 생각이 필요한 질문과 답 2개 만들어서 과제 노트에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